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173부 개전 보신 전쟁의 막이 오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해죠. 운명의 해인 1868년 1월 16일 무렵입니다. 결국에는 신정부 측이 토사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막부 측에 다소 유화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쇼군 요시노부가 의도한 대로 흐지부지 공작이 또다시 여기서 진행이 돼요. 만약 이대로 막부가 신정부의 의정을 담당을 하게 되고 사실상 집권 여당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사초 동맹은 단순하게 실각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다 물리적으로 목이 날아갈 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젠 도 아니면 뭐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불리한 국면을 뒤엎기 위해서는 뭔가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면서 특대형 도발을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특대형 도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냐? 사초동맹 입장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간을 끄는 것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면은 첫째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 현재 일본 전체 여론이 사초동맹의 이런 마카파시 행보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시각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부의 귀환을 바라는 그런 번들도 꽤 많다는 점. 즉 여론에서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전체적인 전력은 사실은 막부가 우위죠. 다만 현재 막부 측에서 프랑스 육군에 교관 들어갔다 초빙을 해가지고 막부 육군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오구리 타다마사가 이걸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아직은 완비가 안 된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완비가 될 거고 전력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시간을 끌수록 사초동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는 것이 자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초동맹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도 꼭 이제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끌면 더 불리해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차라리 격차가 조금이라도 적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막부하고 뭔가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사스마번의 군대가 황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시점에서 막부군이 교토로 진군을 해온다라고 하면요, 사초동맹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감히 에도 막부가 무력으로 조정을 겁박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조정의 적이 아니냐, 조적이다라고 그렇게 명분해서 나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싸리 전쟁을 하려면은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게 자기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전쟁을 하려고 해도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계기가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 쇼군 요시노부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요시노부는 정치적 수완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굉장히 능구렁이 같은 스타일이고 인내심도 대단하고 무엇보다도 흐지부지 공작의 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그 흐지부지 공작으로 사초동맹이 코너에 몰리게 됐던 건데 그런 쇼군 요시노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호락호락 자신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가주지 않을 게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죠. 따라서 교토 내 사스마군을 지휘하고 있던 실질적인 책임자였죠. 사이고 다카모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이럴 경우에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에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담무쌍한 도발 행위를 가함으로써 요시노부가 도저히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배기지 못할 상황을 만드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쇼군 요시노부는 당장 전쟁을 할 생각이 없겠지만 그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전쟁을 하지 않고서는 배기기 힘들 정도로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주면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원론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쇼군 요시노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그거였죠. 전임 쇼군이었던 이에모치의 섭정을 있으면서 이에모치 쇼군한테도 나름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임 천황이었던 고메이 천황한테도 아주 전폭적인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신뢰의 축으로 권력을 장악하고서 공관, 반석이 올라 있었던 게 요시노부였는데 문제는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특히 제일 치명적인 것은 고맹이 천황이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게 사실상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무적이 치트키였는데 그게 지금 사라진 시점에서 요시노부 입장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내부에 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시노부가 속해 있는 미터본이 뭐 했던 번입니까? 바로 사쿠라다 문밖의 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나오스케 다이로를 참살했던 그 번이죠. 그러니 막부 중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요시노부를 굉장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요시노부는 오사카에서 쇼군에 취임을 한 다음에 교토로 상경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로 정치를 했던 거지, 놀랍게도 아직까지 에도로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쇼군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만약에 사스마번이 에도에다가 직접적으로 도발을 감행한다면은 분명히 막부의 중심들은 쇼군에게 전쟁을 종용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요시노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등 떠밀리다시피 부득불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 자명했다는 겁니다. 1월 17일 판단이 선 사이고 다카모리는 즉시 에도에 있는 사스마 번즈의 비밀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게 17일 날에 그 비밀 지시가 당도를 한 거고, 그거보다 더 전에 이 비밀 지시를 보냈던 거죠. 사이고가 내린 지령인즉 사스마 번즈에 머물고 있는 사스마 번사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에도 시내 곳곳에 방화를 저질러라 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거죠. 즉 과거에 조슈원이 일으키려고 했던 이케다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사건을 에도에서 결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목조 건물이 빼곡히 들어있는 일본의 도시들은 화재에 유달리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중지지만 일본에서는 엄청난 중지였다는 거예요. 거의 뭐 역모에 해당하는 수준의 중지였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인구가 밀집된 에도에서 이 사스마 번사들이 시내 곳곳에 불을 지르니까 당연하게도 에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사스마 번사들의 목적은 에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화재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에도 막부 측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작전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화재가 발생하면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에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날벼락을 맞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손쉽게 저지르는 거 놓고 보면은 나중에 일본이 조선에 건너와서 저질렀던 각종 해악질들, 그리고 중일 전쟁 때 중국에 건너와서 저질렀던 만행들, 또 동남아 쪽에서 저질렀던 수많은 참사들, 이런 것들이 우연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이미 이때부터 자국 내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황궁에다 폭격을 가하질 않나, 민가에만 불을 질러가지고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질 않나, 이런 일들을 갖다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애들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런 거 못하겠냐 이거죠. 벌써부터 그 싹수가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스마 깡패들이 방화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에도성의 니노마루가 불길이 휩싸이게 됩니다. 에도 막부가 난리가 났죠. 그 밖에 시기내 여기저기에서도 크고 작은 화재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거 뭔가 일이 터졌다는 것을 감지를 한 막부 측은 즉시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병력을 풀어가지고 저 방화범들을 체포하도록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방화범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는데 1월 19일이 됐을 무렵입니다. 이 작전 개시가 일어난 지 한 이틀 정도 지났을 때 마침내 막부 측은 대강 감을 잡게 돼요. 이번 방화를 획책한 것은 바로 이 사스마 깡패들이었다. 당연히 뚜껑이 열렸죠. 이 자식들이 감히? 그러면서 즉각 병력을 동원해서 사스마 번저로 가게 되는데, 옛날에 그 창근 교대가 있었을 때 그 번주가 머물렀던 곳이 이 번저 건물이잖아요. 여기는 상시 번사들이 거주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창근 교대는 폐지가 됐지만 이곳에 번사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스마 번저를 포위를 해서 남아있던 사스마 번사들을 요절을 내버리려고 했는데 얘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도망갔죠. 그래서 일단 사스마 번저를 불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결국 뭐 이제 비어있는 번저가 불길에 휩싸이는 걸로 끝나게 되고요. 이미 사스마 번사들은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알고서 먼저
번저를 버리고서 도망을 치는 상태였죠. 도망칠 수단과 계획도 다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지금 일을 진행을 했던 건데 사스마 번사들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사스마번의 선박 쇼마루를 타고서 에도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미 에도만에 사스마 측의 수송선이 한 척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에 대해 마쿠 측은 네덜란드 유학파 출신이 에노모토 다케아키가 이끄는 최신식 함선 카이오마루를 출격시켜서 사스마번의 함선들을 추격해서 납포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죠. 자, 이 에노모토 다케아키는 네덜란드에서 한 3년 정도 유학을 하고서 돌아온 인물이고, 당대 이제 해군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뭐 최고의 전문가로 자처됐던 사람이었죠. 앞으로도 꽤나 많이 등장할 인물이니까요. 이 에노모토 다케아키라는 인물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에노모토가 이끌고 갔던 카이오마루는 당시 일본에서는 최대의 톤수를 자랑하는 그야말로 최강의 군함이었습니다. 가장 최신식의 최강의 군함이었어요. 그래서 1대1로는 카이오마루를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군함이 당시 일본 내에서는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끌고서 정말 살기등등하게 저 사스마번 놈들을 묘절을 내겠다 하면서 추격전을 나서게 됐던 건데요. 분노한 마쿠 측의 추격을 피해서 사스마번의 선박은 어찌 해가지고 효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오늘날의 고베죠. 효고까지 당도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사스마번의 군함 한 척하고 합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함이 에도만까지 가기는 좀 그러니까 효고항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수송선이 번사들을 태우고서 효고까지 도망을 오면은 이 군함이 에스코트를 한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죠. 굉장히 치밀하게 작전을 짰던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사스마번 측은 두 척의 선박이 있는 거고, 에도마쿠 측은 카이오마루 한 척인 거죠. 그래서 수적으로는 2대1 상황이었는데, 좀 전에도 설명됐다시피 카이오마루는 당시 일본 내 굴지의 최강의 함선이었고, 이거를 지휘하는 에노모토 또한 네덜란드 유학파로 당대 해전 지식이 가장 박식한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1월 28일 무렵이 됐을 때 결국 에노모토의 끈질긴 추격으로 효고항 부근에서 사스마 함선들은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스코어 상으로는 2대1로 싸우는 거니까 사스마 측이 유리할 것 같은데 해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형 군함 한 척을 상대로 소형, 어선 아마 100척이 달려들어도 힘들지도 몰라요. 이게 해전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현대해전으로 올수록 군함 톤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해전은 최강의 군함인 카이오마루를 이끌고 있는 마쿠 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스마 번사들은 지금 기관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작동 불능이 됐던 쇼마루를 포기한 채 육로로 도주를 감행하게 됐다는 거죠. 진짜 아주 죽어라고 도망치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마쿠 측이 육로로 추격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이때 번사들은 좀 고생을 해서 그렇지 어찌 그냥 생환해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사스마번은 쇼마루를 포기를 해야 됐지만 그래도 남은 군함 한 척은 건져서 어떻게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노모토 입장에서는 쇼마루에 탑승해 있던 애들이 실제 범인들이니까 이거 잡으려고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나머지 군함 한 척은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정작 이 쇼마루는 좌초된 다음에 그냥 다 전원 다 육지로 내려서 도망을 쳐가지고 에노모토 입장에서는 또 육로로까지 내려가지고 추격하기엔 좀 거시기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격을 일단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군함 한 척은 생환을 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던 사스마 군함 한 척에는 누가 탑승을 했었냐면은 저 유명한 도고 헤이아치로도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죠. 아무튼 바다에서 벌어진 한바탕의 추격전은 마쿠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에도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마쿠 중신들은 굉장히 격분한 상태였다는 거죠. 마쿠의 중신들은 도대체 쇼군이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뭐하고 있었던 거냐 하면서 마구 불만을 성토하는 거예요. 아니 쇼군이면 쇼군답게 나가서 시원하게 한판 붙을 것이지 왜 자꾸 오사카 성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간만 보고 있냐 이거죠. 마구 불만을 성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가 예상한 대로 분위기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마쿠 중신들은 지금이라도 쇼군이 응당 군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된다. 사초 동맹을 응징을 해야지만이 마쿠의 권위가 바로 설 것이다. 그러니까 쇼군이면 쇼군답게 어떻게 해라.
전쟁으로 승부를 봐라 하면서 전쟁을 종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이게 갑갑한 부분인데요. 쇼군 요시노부가 판단하기로는 이대로 시간만 끈다면은 사초 동맹은 신정무 내에서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패퇴할 것이 자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시간만 끌면 되는 건데 수많은 역사에서 보는 장면이에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전쟁터에서도 그렇고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데 상대방이 계속 도발을 감행해오니까 최고 리더는 현재 지금 지도자 리더는 어떻게 해서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부하들이 더 이상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혹은 국가 원수와 국가 지도자들은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막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난감한 사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국민들은 계속 막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니까 결국에는 국가 지도자들이 이거를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분위기 편승을 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죠. 아무튼 사스마번의 이 진짜 발칙하기 짝이 없는 도발로 에도 막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고 쇼군 요시노부는 중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라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결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전쟁을 회피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요 쇼군의 권위가 추락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약간 좀 뒤로 돌려가지고 1월 25일 아직 지금 바다에서는 한참 에노모토가 추격전을 벌이고 있던 그 시점이었죠. 마침내 요시노부는 사스마번의 죄를 묻고 교토 내의 역적들을 정토한다는 명분으로 사초 동맹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1868년 1월 27일 전쟁 선포를 한 이틀 후죠. 막국은 1만 5천여 명이 오사카에서 출격해서 교토로 진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 원정군의 지휘를 맡을 사령관은 육군 봉행 타케나카 시케카타였고 참고로 이 타케나카 시케타카의 먼 조상이 전국시대 때 굉장히 명성을 날렸던 인물이었거든요. 군사 칸베이와 더불어서 쌍벽을 이뤘던 양대 군사 타케나카 칸베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그래서 양대 칸베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대감찰관 타키가와 토모타카가 이를 보좌하게 됩니다. 물론 현재 황궁은 사스마번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막부군은 막무가내로 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번 전쟁의 명분을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은 좀 다소 궁색해지는데 옛날에 조슈원이 했던 거하고 좀 유사한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막부는 정말 억울하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스마번이다. 저 사스마번 애들이 에도에다가 저렇게 방화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발칙하게도 황궁을 점령하고 조정을 겁박하고 있지 않냐.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사스마번의 죄를 조정에 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중하게 상경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명분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이로써 일본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인 보신 전쟁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원이 감도는 곳이 어디냐면은 도바 후시미 가도인데요. 과연 이 도바 후시미 가도에서 벌어진 전투는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